입술에 색이 하나도 없네. 사람다운 모습으로. 자, 오늘 저는 드디어 기아 자동차의 니로 중에서도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하려고 합니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첫 번째 풀체인지죠. 2016년에 처음 니로가 등장을 하면서 주변에서도 보면 이렇게 니로 타시는 분들을 꽤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니로 어때? 라고 물어보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 대비했을 때 이 정도 연비, 이 정도 승차감, 이 정도 편의성, 이런 걸 봤을 때 니로는 진짜 가성비 측면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가성비로 빛났었던 니로가 약간 빛을 잃기 시작했죠. 왜냐? 니로의 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구형 대비해서 한 300만 원 이상 인상이 된 가격으로 나오게 됐죠. 시작가만 보면 2,66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2,000만 원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옵션을 더하고 하다 보면 3,000만 원이 훌쩍 넘고 풀옵션까지 만약에 보게 되면 거의 3,700만 원 이상을 또 호가하는 자동차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니로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가격, 그러니까 4,000만 원 있어야 니로에서 맘 놓고 쇼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3,000만 원 허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3,000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자동차는 사실 많지 않죠. 3,000만 원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우리 구매 리스트에 수입차도 낄 수가 있는 거예요. 폭스바겐의 티록 이런 모델 보면 3,000 중후반대면은 구매를 합니다. 수입차가 가진 브랜드의 상징성, 그것도 사실 가치로 환산하면 분명히 금액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산차냐 수입차냐 딱 이렇게 고민이 되는 딱 그 기점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의 범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무리해서 수입차 타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사실 차는 엄청 예뻐졌어요. 그 멋있던 하바니로 컨셉트카를 거의 흡사하게 빼담고 나오면서도 아주 현대적으로 잘 해석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선이 복잡하지 않고 단조로우면서 또 지루하지 않은 과감한 포인트들도 많이 살려놔서 옛날에 그 못생긴 거 하나 빼면은 다 좋다, 다 좋은 차다 라고 했었던 차가 이제는 이제 못생기진 않았는데 가격 때문에 망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로가 가진 장점은 분명해요. 일단 하이브리드잖아요. 연비 절약되죠. 친환경차 혜택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차를 모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강점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니로 하이브리드 엔진 사양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죠. 원래는 1.6 카파 엔진에서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소폭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의 효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엔진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리터당 19에서 20 정도 거뜬히 나와주는, 그냥 공인된 연비로 그렇게 나오는 수준이니까 운전자가 조금만 연비 운전을 하면 24, 5 요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연비 효율에 있어서는 너무 훌륭한, 운행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니로는 계기판을 볼 때마다 사랑에 빠지는 차인 거예요. 이 차에 대한 이 기타 여타 승차감을 그냥 잠깐 차치해 놓고서라도 주행하다가 무심코 딱 계기판을 봤는데 리터당 20이 넘는 거지. 막 이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주행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니로 오너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비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연비 효율을 마주칠 때마다 기분 좋게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니로 오너분들이 니로를 그렇게 기특하고 그렇게 대견하게 여겼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름값을 재테크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 이거는 정말 다른 차가 흉내낼 수 없는 니로만의 특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풀체인지가 되었어도 그 연비의 매력은 끝까지 가져왔다는 거, 요거는 정말 칭찬할 만한데요. 그렇지만 제가 이 차를 한 이틀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솔직히 말하면 승차감, 차량의 성능에 있어서는 기대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차량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엔진과 모터
모터가 결합이 되어 있죠. 보통 하이브리드 차들은 모터에서 출력을 받아서 힘을 내주기 때문에 합산 출력으로 보면 출력이나 토크 면에서 우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일단 니로 같은 경우는 모터만 해도 32kW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사이즈의 모터가 결합이 되면서 엔진으로만 가는 출력은 105마력 정도 수준이고요. 그 마력을 진짜 겨우 넘은 거죠. 모터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40마력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주행을 하거나 그냥 직진을 할 때 잘 많이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속을 할 때 드러납니다. 가속을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엑셀에 발을 올리면 지금 거의 최대치의 파워를 쓰면서 계기판의 속도가 오르긴 하는데 쉽지 않죠. 속도감이 오르는 느낌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특히나 이렇게 속도를 어느 정도 내다가 완전 고속 상황으로 진입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계속 속도를 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만 엑셀링을 해줘도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 수준이지만 아주 중속에서 갑자기 앞지르기를 하면서 고속으로 뻗어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답답합니다. 렉 현상처럼 엔진이 확 도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니로 가격을 보고 와, 이 가격일 바에는 조금 더 보태가지고 스포티지 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스포티지는 출력면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해요. 제가 스포티지를 시승을 했을 때도 확 속도를 내줄 때는 훨씬 가뿐한 느낌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모터가 44kW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도 하고 합산 마력으로 보면 230마력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마력대 초중반과 200마력대 초중반은 완전히 또 느낌이 달라지는 수치잖아요. 이 니로 하이브리드로 고속 상황을 많이 실현하셔서 진짜 막 나는 시원시원하게 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가뿐하게 이 차가 쉽게 달려줄 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핸들 밑에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가 보시면 지금 에코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에코 모드다 보니까 연료 효율을 생각을 해서 좀 경제적인 주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속도와 파워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한번 누르시면 스포트로 변경을 하는데 딱 변경하자마자 살짝 더 궁둥이를 밀어주는 느낌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직진 성능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가뿐함도 느껴져요. 이 상황에서 자, 엑셀에 딱 발을 세게 올리는 순간 와, RPM이 좀 많이 치솟습니다. 거의 4000 RPM 이상을 치솟아서 속도가 오르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고속도로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막 강력하게 맨날 실어서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앞지르기 하면서 속도를 좀 확 내서 달려줄 때도 있는데, 스포츠 모드라 하더라도 조금 솔직히 저는 아쉬워요. 이게 합산 출력의 제한과 한계 때문인지 속도가 오르는 데 있어서 범주가 좀 약합니다. 제가 오르막길을 오를 때 에코 모드를 했을 때는 살짝 붐 뜨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르막길 오르다가 스포츠 모드로 딱 변경을 하는 순간 앞으로 훅 토크 힘이 딱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좀 시원하게 주행을 하고 싶으실 때는 스포츠 모드를 반드시 활용을 해주셔야 하는 차고요. 그래야 그나마 덜 답답할 수 있다. 이 핸들이 되게 쫀쫀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이 동시에 들어요. 자, 이렇게 차를 움직이면 차체가 좀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가 가벼운 거랑 차가 가벼워서 운동 성능이 되게 민첩하다는 느낌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이 차량은 그렇게 날렵하게 운동을 막 열심히 할, 나랑 막 달릴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그런 차로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사실 이 차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완전 저속에서 지금처럼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할 때는 좀 차가 조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소음 측면에서 저는 약간 아쉬워요. 왜냐면 막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차는 아니에요. 지금 EV 모드로 차량이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아래쪽에 일단 하체가 움직이는
움직이는 느낌이 운전자에게 많이 좀 전해지는 타입이어서 승차감 좋네 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솔직히 저는 좀 힘든 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음도 외부에 풍절음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이 하체에서 올라오는 약간의 소음과 바깥에서 들리는 의외의 풍절음이 만나서 고용한 차라는 느낌보다는 무난하고 적당한 차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들게끔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방지턱을 잘 넘어줘야 되거든요. K 방지턱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방지턱을 깔끔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우아하게 넘어주느냐가 비싼 차와 저렴한 차를 가르는 또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속에서 방지턱을 넘을 때는 꽤 괜찮거든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이렇게 방지턱을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타격감이 느껴집니다. 이 하체가 저속에서는 유연하게 버틸 정도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살짝만 이렇게 속도를 내줘도 확 타격감을 느끼는 걸 보아하니 풍부한 내구성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게 세팅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킹리적 가심을 좀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주행을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풀 체인지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공격적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확 바뀐 거 좋아요. 연비의 강점 살린 거 좋아요. 그만큼 이 주행감과 승차감 전반에서도 조금 더 개선이 되었었다면 이 가격 인상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훨씬 덜해졌겠다라는. 이 ADAS 시스템, 이 반자율주행 기능도 그렇게 눈에 띄게 막 달라진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되죠. 자, 요렇게 왼쪽에 있는 핸들에서 이렇게 버튼 클릭하시면 속도계 뜨게 되고요.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속도를 줘주시고 떼더라도 잘 주행을 하고요. 지금 살짝 코너였는데 그래도 이 코너에서도 얼추 잘 돌려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하지 않은 코너에서는 그래도 ADAS도 잘 운행을 해주는 거는 인상적이네요. 2022년에 나온 신차잖아요. 조금 기대했던 게 이제 HDA 기능이 2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작동하고 있을 때 방향지시를 딱 켜면 방향지시를 켠 도로 상황을 차량이 읽고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주는 기능,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갔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 기능까지만 들어간다라는 거. 나는 정말 곧 죽어도 연비 좋은 차를 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충분히 당연히 이 니로만한 차가 없죠. 연비 왕이니까. 좀 파워풀하거나 동적인 드라이빙을 많이 즐기시면서 좀 순간적인 가속을 많이 내면서 달리는 경우가 있으시다라고 할 때는 약간 타시면서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냥 일반적인 도로 주행에 있어서는 막 아쉽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장을 주는 그런 도로 생활을 하게 될 차는 아니어서 기대치를 높이지만 않는다면 만족하시면서 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니로 한번 타봤고요. 저는 또 새로운 따끈따끈한 신차와 함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